우리 동아투위를 하셨던 성리보 선생님, 네. 지금 언론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죠. 한 말씀 해주세요. 60항쟁을 맞아서. 근데 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언론 탄압을 네. 힘으로 막 감옥을 채웠고 막 고문하고 뭐 심지어는 뭐 죽이기도 하고 힘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국민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그렇죠. 했는데 그런 어떤 이 국가주의가 요새는 굉장히 세련이 돼서 그때 당시에 세뇌됐던 이런 이 봉건적인 사고, 이 파시즘에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정신적인 이런 폭력을 그렇죠. 지금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후배들을 보시면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지금 새로운 측면에서 민주주의 대 국가주의, 파시즘하고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도래를 됐죠. 네. 동아투위 때도 동아일보 그 해직 기자들 다 됐잖아요. 전원 전부 다 해직된 거 아닌가요, 그때? 그때 해직되고 113명이 쫓겨났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동아일보사는 해직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을 하고 지금도 동아투위는 길거리 언론운동단체로 남아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도 취직을 못할 정도로 방해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박정희는 우리 동아투위가 자기 자신의 파시즘 독재의 가장 큰 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그냥 굶어 죽으라. 먹고 살지 못하게. 그래서 이 파시즘의 이 행태가 가장 심한 것이 학살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사회에서의 배제. 네, 맞아요. 그 완전히 그냥 강야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무슨 뭐 좌익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속에서도 완전히 고립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적이었죠. 그래도 우리 이렇게 60항쟁을 했었던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열사분들 이렇게 동아투위를 하셨던 우리 성리보 선생님 같은 분들이 민주화를 많이 이끄셨는데 나라가 또 거꾸로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만큼 젊은 시대를 이끄셨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못 이끈다는 사실이 정말 통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답답하겠지만 나는 이제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 국가주의와 시민민주주의 이거의 마지막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팽팽해 보이지만 아마 조만간 이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이 부분이 정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옛날에 87년 이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난 상당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아일보사에서의 언론 투쟁과 그 이후 동아투위 37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이죠. 12월 24일 아침에 동아일보사의 젊은 기자들이 지금 현재 이 건물 3층에 있는 현직국에서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는 전기요금, 철도요금, 연탄값을 올리면서 신문사, 방송사에 대해서 인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철도요금 인상이 철도요금 현실화, 전기요금 현실화, 연탄값 현실화, 이렇게 승화했습니다. 여러분, 철도요금 20% 인상 이 느낌하고 철도요금 현실화 이런 제목하고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박정희 정권은 언론 자유를 이렇게 통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생 데모 기사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유신체제 반대 운동 보도하지 말아라. 유신헌법 개정 청원 운동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안 된다 투정이었죠. 이렇게 해서 진짜 뉴스가 실종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정권은 마침내 서울대 농대생들의 이 유신반대 데모 이것을 동아일보사가 보도를 했다고 해서 당시에 현직 국장이었던 고 송문호 선생님은 중앙정보부에 연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2.4 자유언론 실천대회를 가졌죠. 우리 기자들은 선언문에서 자유언론은 바로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젊은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들은 12.4 선언 이후에 75년 3월 17일까지 5달 동안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실천운동에 나섰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영의 목을 졸라야 되겠다고 해서 광고주들을 협박해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모든 광고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백지 광고를 보고 우리 민주 시민들이 모두와 같이 격려 광고를 보내줌으로써 박정희의 기도는 일단 불거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다음 수단은 그래서 동아일보사 사주 집안에 대한 겁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겁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주 집안은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박정권과 동아일보 사주는 합작을 해서 언론 자유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것이 1973년 3월 17일이죠. 우리는 그 다음날 동아자유언론수호협행위원회를 길거리에서 방금 지나온 브레일스 센터 앞에서 길거리에서 결성했습니다. 동아투입위원 113명은 아직도 신문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투위는 여전히 길거리 언론자유운동단체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나긴 세월 우리가 동아일보사에는 비록 돌아가지 못했지만 우리 한국 언론의 민주화운동에서 동아투위는 대단한 그러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 하나는 동아투의 언론 자유운동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동아투이와 조선투이 80년 해직기자 협의회는 함께 민주언론운동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죠. 이는내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월간 날지를 창간해서
꾸준히 발간했습니다. 민원연은 현재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본론은 87년 6월 항쟁 직후 곧바로 동아투입위원들을 비롯한 해직 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한겨레 신문에 창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한겨레 신문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이 한겨레 신문이 지금껏 그래도 비교적 자유스럽고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것은 자본과 광고로부터의 독립된 신문, 말하자면 국민이 주주가 된 그러한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셋째로 동아투입위원들 여러 사람들이 제야 민주화 운동과 민중운동 단체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몇 사람의 참여가 아니라 이 동아투입위원들이 제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70년대 명망가 중심의 민주화 운동에서 탈피해서 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이 조직화하고 세계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넷으로 동아투입 여러 위원들은 70년대 말 사회과학 출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출판이라는 것이 주로 학습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운동이 80년대 학생운동 촉진의 사회과학 출판 시대를 여는데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섯으로는 우리 동아투입 위원들이 독재 권력의 온갖 위협과 생활고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황홀기에 접어든 오늘날까지 한 명도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숭고한 시민민주주의 정신과 언론 자유의 정신을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아투입과 언론노조, 기자협회, TV연합회는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기념식을 10수년째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민원연의 정신도 12.4의 정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투입 위원들은 언론 자유운동의 막내이지만 이 운동을 국민 주권운동으로 성화시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언론 소비자 국민 캠페인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이 한국의 언론 자유와 시민민주주의를 크게 앞당기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 당시에 동아투입의 일원이셨던 김종철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왜 지하도로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가를 설명 듣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어목했던 유신정권 시절 민족,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셨던 동아투입 선생님들, 그분들의 그날 쫓겨서 공권력에 쫓겨서 지하도로 들어왔던 이야기를 김종철 선생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큰 손가락 부탁합니다. 앉읍시다. 네, 편하게 앉으시죠. 앉으시죠, 좀. 시원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975년 3월 17일 새벽에 114명이 동아일보에서 쫓겨났는데 오늘이 벌써 37년하고 석 달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 동아투에 계신 분들이 선배들이 많이 와 계신데 이미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많고 저도 당시에 31살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주최하는 분이 부탁하신 시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1월에 대통령 박정희가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고 수백 명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법회의에서 완전히 그 계엄과 다름없는 상황이라 전혀 보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 동아일보에 있던 뭐 기자들이나 방송국의 프로듀서, 아나운서들 역시 뭐 벙어리가 돼 있었는데, 심지어 데모 현장에 가면 그 동아일보 취재차에 막 돌멩이를 던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개도 못 들어오고 기자도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모욕을 주기도 해서, 이 당시에는 요새는 뭐 조중동이라고 해서 동아일보가 제일 꼴찌에 들어가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때는 사실 동아일보가 제일 앞서가는 신문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이나 논설이나 또는 판매 부스, 광고 이런 데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앞서가는 좋은 신문이었는데, 그런 신문에 다니는 기자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느끼다가 마침내 1974년 10월 24일 날, 그때는 유엔절이라고 해서 공휴일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아투의 장윤환 선배님이 그때 기자협회 동아일보 지부장이셨는데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명해진 그 12.4 선언이고, 그 뒤에 그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긴급조치에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그 민청학년 사건들 뭐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나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보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긴급조치가 실제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그해 12월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대한 광고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여기 연세가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그 유명한 백지 광고 사건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전 국민 중에 뜻 있는 분들이 동아일보에 격려 광고를 내고 이렇게 해서 3월까지 그 운동이 지속됐는데, 진실 화해를 위한 그 국가위원회가 진상조사에서 밝혔듯이 박정희 정권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지시해서 동아일보의 김상만 사장한테 압력을 가하고 그걸 굴복을 해가지고 3월 2일부터 기자와 그 방송사 PD 아나운서들을 해직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항의하고 제작을 거부하는 사원들을 3월 17일 날 그 폭력배들을 200여 명을 동원했는데 그 안에는 동아일보사의 그 판매부 직원들도 있었고, 말하자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망치, 몽둥이 이런 거를 산소용접기를 가지고 3월 17일 날 아침에 지금 일민미술관이 돼버린 이 건물에 폭도들이 침입을 해서 강제로 몰아내고 그 울면서 떠나는 방송국 여자 아나운서들의 치마를 들추고 또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비가 오는 새벽에 저희가 150여 명이 당시에 이 건물 밖으로 쫓겨난 뒤에 37년 3개월이 되도록 아직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동아투의를 결성하고 동아자유언론 소투쟁위원회라는 이름이죠. 동아투의에 114명이 참가했다가 1명만 회사로 돌아가고 113명이 37년 동안 동아일보에 돌아가고 우리나라의 자유언론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에 18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80년 5월 5.18 항쟁 때는 김대중 내란음모에 동조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이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대체로 생활고와 그 옥고에 시달리다가 암으로 또는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이 모두 18명이나 지금 95분이 살아계신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은 이미 8순이 된 정말 증조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동안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그 국가의 강권에 의한 강제직에 항의하고, 또 동아일보사가 우리를 복직시키라는 투쟁을 37년 동안 벌이고 있는데, 국가는 아직 반응이 전혀 없고, 역대 정부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를 몰아낸 주범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라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된다면 이 역사가 과연 어떻게 가는지. 그러나 이 동아투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입법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단 하루라도 동아일보에 돌아가서 근무하다가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특히 뜻깊은 60항쟁 기념일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복직을 위해서, 그리고 좀 무너져가는 동아일보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언제 처음으로 창간됐죠? 1920년요. 예,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들어간 10년 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다녀왔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의 우리 백성들이 기미 3.1 독립운동을 한 결과 이 일제가 무관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하자면 식민지 지배를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가한 신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민지 신문이죠. 그리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40년에 강제로 문을 닫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무슨 독립운동 기사를 썼습니까? 오히려 내선일치, 이 일제 전황에 대한 진중보고, 그리고 학도병 공여, 군수물자 지원, 이러한 것을 매일 그냥 국민들에게 선동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제 말기에 전쟁 통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강제 폐간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아조선은 군국주의 사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다시 과거의 그러한 반민족적, 친일적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승만 남한 단독 정부를 지원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이승만의 반공 독재의 대변자가 되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동아와 조선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주의에 기반하는, 말하자면 파시즘, 일제가 아닌 파시즘, 이러한 체제의 동조자이기도 합니다.
지지자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국민들이 4월 혁명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한 1년 동안 우리 언론 자유를 우리 국민들이 만끽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재빨리 군사 쿠데타 세력과 결탁을 해서 조선일보는 특히 조선일보는 이 한일 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코리아나 호텔 이 호텔을 차관을 도입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의 오히려 특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여러가지 언론 자유에 대한 움직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억압을 하면서 70년대 중반에 가면은 적극적으로 유신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언론이 됩니다. 여러분들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겠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강에서 아마 그 전두환이 태어난 데가 이 강이 한강이 말이죠. 한강에서 서울까지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특집을 그렇게 하면서 미화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조선일보가 지금 현재 약 태어난 지 한 90년이 좀 넘죠. 90년 동안에 저는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이러한 철학을 갖고 제대로 된 신문 그리고 진실 보도를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 한번 보십시오. 언론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상 이러한 부분을 전파하고 그리고 소개해주고 토론시키고 서로 뭔가 나라를 위해서 공통의 길이 뭐냐 이렇게 하는 광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색깔을 칠해서 빨갱이다 좌빨이다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반민주적인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가 그야말로 100%가 아니라 120% 정도 국민들에게 섞고 대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언론 자유로 되도록 오지 않는 한 전진해 여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의해서 단호히 심판받아야 하고 또 그러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언론에 앞장서 주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심하게 이승만 반공 독재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가 정관을 당했는데 경향신문은 폐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제 복강하냐면은 우리나라 요즘도 지금 사법부 잘 아시겠지만은 계속 그걸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가 4월 혁명이 끝난 일주일 후에 복강 재판을 해서 복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경향신문이 이 4월 혁명 그 시기에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이후에 이 위선 박정희 정권이 두 가지 문제가 부닥쳤습니다. 하나는 한일회담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반대를 아마 경향신문이 제일 많이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굴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는데 그때 몇 개 신문사가 윤리위원회법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선 것이 경향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중앙정법으로 하여금 경향신문을 굴복시키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카톨릭에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가톨릭의 신자지만은 주목 출신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감각이 있는 이중구 씨라는 사람이 경향신문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구 씨가 박정희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방공법으로 이중구 사장을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우리 신문사가 지금 다들 은행 빚을 안고 있죠. 경향신문이 그때 당시에 4,500만 원의 빚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신문사보다 훨씬 적은 빚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압력을 넣어서 당장 갚지 않으면 경매 처분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경매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구 씨는 감옥에서 계속 협박을 해서 나중에 손을 떼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경향신문이 그 이후에 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신진자동차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가 이 196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일보와 이런 문화일보 이것을 박정희가 김지태로부터 자기 정수장악 재단으로 이렇게 배설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경향신문 주식도 정수장악회 기사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정수장악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경향신문이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같은 정수장악회였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 같은 건물에 있었죠. 그랬는데 IMF가 등장한 이후에 이 신문사 경영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87년 이후에 이 언론사를 계속 그렇게 겸임으로 갖고 있는 건 안 된다고 해서 경향신문은 공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약이 경향신문을 인수를 했는데 IMF가 들어간 이후에 도저히 신문사를 유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을 닫게 됐는데 경향신문의 오랫동안의 그런 어떤 민주언론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뜻을 가지고 있던 많은 기자들이 총단결을 해서 우리 사주 신문으로 경향신문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화약은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도 빚을 전부 인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독립해서 지금 현재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겨레 신문이 국민주 신문이라면 여기도 우리 사주신문으로 해서 독립신문입니다.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주주니까요. 그래서 광고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오늘날 경향신문은 아마 한겨레와 상백을 이루는 그러한 이 공정한 언론 활동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을 보면 우리 한국의 기존 제도 언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언론 자유가 언론인이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스스로 크게 말하면 언론인 또 더 넓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그러한 언론을 만들 그러한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언론이 바뀌고 그러한 언론으로 많은 언론들이 바뀔 때 한국에 그야말로 성숙된 시민민주주의가 활짝 뻗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